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홈페이지 제작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홈페이지를 제작을 하려면 홈페이지 제작에 어떤 기본 상식이 필요합니다. 기본 상식. 이 기본 상식을 갖고 있으면 홈페이지 제작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겠고요. 그 흐름에 따라서 홈페이지를 물 흐르듯이 제작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홈페이지 제작의 어떤 상식적인 부분 한 가지 한 가지를 알아보면서 실습도 겸해서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웹 포스팅이 있습니다. 웹 포스팅. 자, 웹 포스팅이 있는데 우리가 홈페이지를 제작을 하면 담을 공간이 있어야겠죠. 공간. 그래서 그 공간을 할당받는 걸 웹 포스팅이라고 보통 합니다. 자, 여기 보면 IDC가 있죠. 인터넷 데이터 센터의 약자인데요. 데이터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홈페이지를 서비스할 수 있는 어떻게 해요? 컴퓨터들이 일정한 장소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컴퓨터가 있다고 치면요. 여기 안에 하드디스크가 있겠죠. 하드디스크. 그래서 이 하드디스크의 일부를 소규모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일부를 이렇게 할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웹포스팅을 받게 되는 거죠. 할당을 받아서 요 안에 홈페이지를 집어넣고 근데 전반적으로 어떤 홈페이지가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은 구성이 되어 있겠죠. 하드디스크 내에 프로그램들이. 그래서 웹 서비스를 하는 거고요. 조금 더 큰 업체 같은 경우는 서버 자체를 임대를 받습니다. 서버 자체를 임대를 받으면 많은 공간을 어떻게 해요? 많은 공간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컴퓨터에 연결된 인터넷 회선을 혼자 다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많은 사용자들이 접속을 하더라도 속도가 떨어지질 않겠죠. 근데 요것도 아주 많은 사용들이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접속을 한다 그럼 떨어지겠대요. 수백만 명이 접속을 한다면 속도가 떨어지겠대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대의 컴퓨터, 그러니까 서버를 구입을 해서 수십 대, 수백 대의 서버를 구입을 해서 IDC에 공간만 할당받아서 이렇게 공간만 할당을 받아서 이, 어, 이 컴퓨터를 수십 대, 수백 대 컴퓨터를 어떻게 해요? 쭉 연결을 시킵니다. 쭉 연결을 시켜서 클러스터링 서비스를 구축을 합니다. 이 클러스터링 서비스는 컴퓨터가 어떻게 돼요? 일정 인원을 한 컴퓨터가 맡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 인원을 다른 컴퓨터가 맡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분담이 되겠죠? 분담이 돼서 아주 많은 인원이 접속을 해도 속도가 떨어지지 않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구비가 제대로 안 된 사이트가 수십만 명이 몰려서 사이트가 다운됐다. 그런 말도 많죠. 그죠? 자, 하여간 이런 식으로 웹포스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웹포스팅 업체들이 있어요. 웹포스팅 업체들이 있는데 요 웹포스팅 업체와 그 다음에 여기 도메인 주소가 있죠. 그죠? 도메인 주소. 이 도메인 주소 업체들도 있어요. 도메인 주소를 할당해주는 업체. 우리가 도메인 주소 같은 경우는 네이버닷컴이나 네이트닷컴 이런 주소를 말합니다. 근데 예전엔 따로따로 서비스를 했는데 업체들이 틀렸는데 요즘에는 포털이 좀 유행이죠. 그죠? 그래서 각 사이트들이 다 웹포스팅도 하고 도메인 주소도 할당을 해주고 등록도 해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대행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건 좀 무의미한데요. 자, 그래서 이 후이지나 가비아, 카페24, 고도몰, 닷컴 등등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 후이지, 가비아, 카페24, 고도몰은 되게 유명한 사이트들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되겠어요? 수준이 약간 높아서 가격도 좀 셉니다. 근데 우리는 닷톱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좀 저렴한 가격에 빠른 시간에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웹호스팅 업체 이 가비아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그 웹호스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자, 요 뭐 네이버에서 검색을 한번 해 보도록 하죠. 그냥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가비아. 그다음에 엔터를 치시고요. 자, 그 가비아 사이트가 이렇게 나왔죠. 클릭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뭐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클릭을 해 주면 가비아 사이트가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호스팅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호스팅에는 뭐 호스팅, 웹 호스팅이 있고요. 이미지 호스팅이 있고요. 동영상 호스팅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호스팅 같은 경우에는 하드 디스크의 일부분을 빌리는 겁니다. 일부분. 이미지 호스팅, 동영상 호스팅, 웹 호스팅은 그다음에 IDC에 있는 서버 호스팅, 코로케이션, 클라우드, 동영상 이렇게 쭉 있는데 요거는 서버 자체를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큰 업체들이 요거는 서비스를 받겠죠. 근데 우리는 뭐 일단은 호스팅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웹 호스팅 있고 이미지 호스팅, 동영상 호스팅, 또 보안 인증서, 보안 서버에서 보안도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함부로 그 홈페이지에 있는 어떤 정보들을 가져가지 못하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죠. 자, 그다음에 함부로 침입하지 못하게끔 보안을 어, 서비스해주는 그런 서비스인데 일단 웹 호스팅은 어, 웹 호스팅이나 이미지나 동영상 호스팅 같은 경우는 하드 디스크의 일부분을 일단 빌리는 겁니다. 빌리는 거고 웹 호스팅은 홈페이지를 집어넣을 수 있고요. 이미지는 우리가 큰 쇼핑몰을 운영한다 그랬을 때 이미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만을 어떻게 저장을 해서 링크를 해서 웹 호스팅에서 그 이미지를 갖고 오는 그런 형태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미지를 잘 또 관리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영상 호스팅이 있어요. 동영상 호스팅은 아무래도 용량이 크겠죠. 이미지보다는 용량이 큰데 그래서 용량을 좀 크게 해서 동영상만 집어넣고 그죠? 그래서 링크를 걸어서 웹 호스팅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그러면 웹 호스팅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호스팅을 클릭을 해주게 되면 자, 서비스 신청이 있는데 이렇게 스탠더드 플러스 프리미엄 그죠? 이렇게 있죠. 그래서 트래픽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트래픽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여기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오고 가는 양입니다. 그래서 1일에 6기가 정도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웹페이지를 보여주는 정도라면 이 정도면 아주 충분합니다. 6기가죠. 1일에. 그 다음에 총 용량 3기가 있는데 웹이 2기가입니다. 그래서 웹페이지를 집어넣는 순수한 하드디스크 공간이 2기가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나 메일 10개, 그 홈페이지 주소와 관련된 연관된 메일입니다. 자기 회사에 특화된 메일이죠. 그죠? 그 다음에 메일을 10개 제공하고요. 자, 그 다음에 DB는 게시판이 DB로 연결이 돼 있어요. 아니면 각종 어떤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저장될 공간, 프로그램들과 연결돼서 어떤 데이터들이 저장될 어떤 공간, 무제한이네요. 그죠? 자, 스탠더드 월 15,000원이고요. 스탠더드 같은 경우는 3만원입니다. 3만원. 자, 트래픽이 360기가. 아주 많은 양입니다. 1일 12기가 해서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쇼핑몰에서 이미지가 되게 큰 것이 많다거나 또 사용자들이 아주 많이 접속을 했을 때 그때 이 용량은 충분하겠죠. 총 용량은 6기가라는 얘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총 용량이 6기가에서 웹이 4.5기가 그래서 우리가 그 홈페이지 공간이 4.5기가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건 비슷하고요. 메일은 좀 많네요. 그죠? 자, 프리미엄은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드디스크를 할당을 받는데 그 가격마다 조건이 조금씩은 틀리죠. 자, 그다음에 뭐 사양이 또 있죠. 컴퓨터 뭐 사양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다음. 자, 여기 웹 호스팅이고요. 이미지 호스팅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미지 호스팅도 뭐 비슷하죠. 아까 뭐 트래픽에 대한 얘기는 했으니까 뭐 대역폭은 무제한이네요. 그죠? 뭐 몇십 명이 와도 몇백 명이 와도 몇천 명이 와도 뭐 상관은 없다. 그래서 자, 베이직, 스탠더드, 뭐 프리미엄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동영상 호스팅을 보도록 하죠.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동영상으로 해서 뭐 교회에서는 보통 어떻게 되겠어요? 뭐 예배에 대한 어떤 동영상 그런 게 되겠고, 이러닝으로 해서 어떤 그 교육 사이트를 구축을 한다 그랬을 때는 반드시 동영상이 필요하겠죠. 그럴 때 이 동영상만 쭉 요 동영상 호스팅에 공간에 저장을 해서 그걸, 왜냐면 웹 호스팅은 어때요? 공간이 작죠. 그죠? 아까 몇 기가 안 되죠. 그죠? 뭐 4기가, 뭐 6기가 뭐 그런 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공간 대역폭이 10메가, 10메가예요. 10메가면 보통 몇십 명이 접속을 하더라도 뭐 웬만큼 커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미디어 공간이 있습니다. 미디어 공간이 10기가. 그래서 이거는 뭐죠? 하드디스크 공간을 말합니다. 근데 업로드 크기가 여기가 제한이 있네요. 얘는 무료입니다. 무료. 자, 그 다음에요. IDC에서 서버 호스팅이 있습니다. 서버 호스팅은 서버 자체를 임대하는 거. 코로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용자가 몰라도 전용선을 써요. 나눠 쓰지 않아요. 다른 홈페이지와 나눠 쓰지 않기 때문에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용자들을 감당할 수 있고요. 저 클라우드 요즘에 클라우드에서 웹하드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사이트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걸 원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하는 게 클라우드 서비스인데요. 이런 서비스들 여기도 뭐 동영상 서비스도 아까 호스팅의 동영상 서비스하고 어떻게 틀리냐? 얘는 서버 자체를 IDC는 무조건 서버 자체를 빌리는 겁니다. 서버 자체. 그래서 어떻게 동영상 사이트가 상당히 큰 사이트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IDC 동영상 요걸로 임대를 해야 되겠죠. 자, 하여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호스팅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도메인 주소가 있습니다. 자, 도메인 주소. 이 도메인 주소가 있는데 이 도메인 주소를 설명하기 전에 도메인 주소는 웹 주소죠. 뭐 네이버나 네이트닷컴처럼요. 이런 주소를 할당을 받는 건데요. 자, 이 호스팅 업체에서 호스팅을 받아도 자, 이렇게 받으면 자기 웹사이트 주소가 어떻게 되냐면 자, datom.co.kr 요건 기본으로 붙고요. 요 앞부분에 콤마를 구분으로 해 구두점을 구분으로 해서 사이트 이름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너무 길어요. 사용자들이 이걸 외워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주소 표시줄에 그걸 다 일일이 기억해서 쳐서 그 주소를 쳐서 그 웹사이트에 접근하기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도메인 주소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자기 사이트 주소 이름과 co.kr 이게 kr이 1차 주소, 이게 2차 주소 그렇게 돼요. 그래서 1차 주소는 나라를 말하는 거고요. 2차 주소는 그 홈페이지의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COKR 같은 경우는 코퍼레이션 회사다. 그 다음에 KR 코리아 한국에 있는 서버다, 홈페이지다. 그런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트의 이름과 바로 여기 닷컴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단넷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러면 1차 주소 하나,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뭐 만약 예를 들어서 사이트 이름이 컴누리다. 컴누리.com 그죠? 여러 가지 많죠. 컴누리 뭐 or.kr도 있고요. 뭐 tv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닷넷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도메인 주소를 어떤 회사 이름만 해서 고렇게 꾸며서 어떻게 돼요? 사용자들이 쉽게 웹 주소로 주소 표지에 타이핑을 해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뭐 고렇게 해 주기 때문에 도메인 주소 는 뭐 필히는 아닙니다. 필히는 아니에요. 뭐 이것도 돈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요즘엔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도메인 주소를 발급을 받는 건데 받아서 쓰면은 좋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도메인 주소를 설명하는데 일단은 그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접속하는 어떤 원리를 먼저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요렇게 사이트가 있어요. 사이트에 내 컴퓨터가 있죠. 그죠? 내 컴퓨터가 있고요. 자 여기 이렇게 컴퓨터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요렇게 있고요. 여기 인터넷이 있어요. 인터넷이 요렇게 있고 자 여기다 네이버닷컴을 칩니다. 네이버닷컴을 쳐요. 닷컴을 치면 쭉 해서 네이버닷컴으로 해서 네이버로 접속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요. DNS 서버라고 있어요. DNS 서버. DNS 서버가 도메인 네임 서버예요. 우리가 뭐 도메인 네임 배웠죠. 그죠? 도메인 네임 서버가 숫자로 된 주소로 돼 있어요. 뭐 어떻게 1, 2, 3 각 그 통신사마다 다 틀립니다. 도메인 네임 서버가. 아이 참. 100 뭐 128 214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로 된 주소로만 찾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이 딱 연결됐다 그러면 자동으로 DNS 서버 주소는 이 컴퓨터에 저장이 됩니다. 자, 저장이 돼요. 저장이 돼서 이 DNS 서버 주소로 네이버닷컴을 딱 치면 이 DNS 서버 주소로 일단 갑니다. 가서 네이버닷컴이 어떻게 이게 IP 주소라고 해요. IP 숫자로 된 주소가 IP 주소. 네이버닷컴의 IP 주소가 뭐냐? 그래서 그걸 알아서 실제 그 IP 주소를 네이버닷컴의 IP 주소, 네이버닷컴 IP 주소를 도메인 네임 서버, DNS 서버가 알려줍니다. 그래서 네이버로 찾아가고요. 네이버로 찾아가고 여기 내 주소가 있죠. DNS 서버 주소가 있고 내 주소가 있어. 내 컴퓨터 주소, 내 컴 주소. 주소 같이 가요. 같이 간 다음에 내 컴 주소가 내 컴 주소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숫자로 돼 있겠죠. 숫자로 네 파트로 된 숫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주소를 갖고 가기 때문에 갖고 가서 다시 또 찾아와서 요쪽 네이버로 접근을 한 다음에 요 네이버의 첫 홈화면을 또 중간중간에 라우터라는 기기가 있어요. 라우터라는 기기로 찾아가서 여기서 또 요 내 컴 주소로 찾아가려면 어느 길로 가야지 되느냐. 그래서 또 그 알려주면 그 길로 찾아가서 내 화면에 모니터에 그 네이버닷컴 홈 화면이 보이는 겁니다. 원리는 이래요. 원리는. 자, 이건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거 뭐 기본 원리입니다. 이거는 원리를 좀 알고 계시면 이렇게 인터넷이 페이지를 주고받고 하는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요. 자, 그래서 뭐 도메인 주소는 뭐 그렇고요. 등록 기간이 있습니다. 등록 기간도 후이즈 가비아 뭐 카페24 뭐 다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가비아 사이트 아까 들어갔는데 그 사이트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가비아 사이트가 있죠, 그죠? 자, 도메인이 있어요. 도메인을 클릭하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쭉 보면 뭘로 해볼까요? 컴퓨터로 검색을 하면 뭐 다 있겠죠, 그죠? 네? com as 1004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자, 검색을 한번 해보면 이걸로 저희가 웹페이지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쭉 내려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com1004 닷컴도 있고요. 닷컴 이 장바구니 답기죠, 그죠? 자, 등록 가능만 보여달라. 그럼 장바구니 답기 아니면 예, 2만원 1년 그죠? 2만원에 1년이네요, 그죠? 1년에 2만원. 자, 그 다음에 쭉 나와 있는 거 보면 뭐 다 가능하네요, 그죠? 만원 PKR.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도메인 주소를 발급받을 때 닷컴을 발급을 받으세요. 왜 그러냐면 핸드폰에서도 접속을 만약 한다 그러면 핸드폰 어떤 자판에 닷컴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주소를 칠 때 사용자들이 상당히 편합니다. 그래서 닷컴을 좀 주로 받으라는 거. 컴일스 1004 닷컴 장바구니 넣기 그죠? 장바구니 넣기에서 장바구니 넣어서 나중에 신청하기 버튼 눌러서 뭐 카드 결제로 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글도 또 있어요. 한글도. 자, 그 다음에 한글도 있습니다. 컴수리는 뭐 상당히 많겠죠. 그래서 다 등록이 거의 돼 있습니다. 컴수리 1004 한번 숫자를 붙여보겠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한번 해보면요. 자, 해보면 쭉 다 나와 있네요, 그죠? 컴수리 1004 닷컴도 있네요, 그죠? 닷컴. 그래서 닷컴을 뭐 장바구니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겠죠, 그죠? 닷컴 그 다음에 컴수리 1004 뭐 닷넷 .kr 이렇게 있는데 뭐 보통 닷컴을 많이 신청을 하시라는 거. 신청하기를 눌러서 카드 결제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도메인을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제작 방식이 있어요. 제작 방식이 있는데 일단 프로그램을 코딩을 해서 뭐 일일이 뭐 코딩을 해서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법. 이거는 프로그램 지식이 필요하죠. 절대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제로보드, 그누보드, 뭐 김스큐 제작 사이트를 이용해서 제작하는 방식이 있는데 요거는 자, 요 방식 같은 경우에는 미리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 모듈이라고 있습니다. 모듈이나 위젯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프로그램을 조각조각 요즘에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방식 중에 객체지향 방식이 요즘에 많이 쓰이는데요. 프로그램을 조각조각 만들어요. 그래서 요걸 나중에 전체 프로그램에 얘네들을 갖고 옵니다. 얘네를 가져와요. 가져와서 어떻게 해요? 합체를 하는 방식이죠. 뭐 해서 우리 레고 있죠. 조립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끼워 넣는 겁니다. 끼워 넣어서 하나의 어떤 뭐 홈페이지를 완성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제로보드나 그누보드나 김스큐에서 뭐 회원 관리나 아니면 뭐 쇼핑몰이나 쇼핑몰 아니면 뭐가 또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게시판이죠. 게시판. 그죠? 게시판. 이런 게 다 이렇게 모듈로서 만들어져 있어요. 그걸 그냥 갖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편하죠. 그죠? 상당히 편하겠죠. 그렇게 갖고 와서 그 다음에 프로그램 지식이 또 필요합니다. 프로그램 지식이 필요해서 자기만의 또 꾸밀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런 여러 프로그램으로 꾸밀 수 있는 것들을 쭉 해서 만들어 놔요. 만들어서
남이 만들어 놓은 어떤 모듈도 끼워 넣고 그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의 어떤 홈페이지를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코딩을 통해서 또 만들 수가 있는, 그래서 요즘의 어떤 제작 방식은 요 흐름이 가장 많습니다. 이렇게 많이 제작을 많이 해요. 자, 그다음에요. 그 홈테마 홈빌더로 제작하는 부분. 자, 홈테마 홈빌더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지식이 전혀 없어도, 이 프로그램 지식이 전혀 없어도 마우스로 클릭하면서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상당히 빠른 시간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약간의 어떤 단점은 뭐냐면 그 테마나 어떤 빌더에 한계가 있어요. 그 틀은 틀을 벗어나는 건 좀 조금은 어렵습니다. 어렵긴 하지만 뭐 가능은 해요. 프로그램 지식이 또 있으면 가능은 한데 좀 짜여진 틀, 그 안에서 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 보통 초보자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뭐 강의는 요 홈테마, 홈빌더 요걸 중점적으로 설명을 강의를 뭐 진행해 나갈 겁니다. 자, 그다음에 솔루션이 있는데요. 쇼핑몰, 뭐 기업체 이러닝 해서 요거는 뭐 홈빌더하고 비슷하지만 어떤 특정 분야의 업무에서 특화된 어떤 사이트를 뭐 생성을 해 주는 고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홈테마, 홈빌더를 쭉 만들다가 그다음에 좀 더 세부적인 게 필요한데 이 프로그램 지식은 좀 없다. 시간이 좀 시간 배울 시간도 없고요. 이제 그럴 때는 솔루션 쪽으로 해서 요 솔루션들을 구입을 해서 여러분들의 홈페이지를 좀 더 어떻게 돼요? 빠른 시간에 고기능의 어떤 기능이 들어간 홈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제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약간 좀 가격은 좀 셉니다. 근데 이 쇼핑몰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일반화가 돼 있어서 요거는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뭐 프로그램 코딩에 대해서 약간 좀 지나쳤는데요. 자, 프로그램 코딩에 대한 거, 아이고. 프로그램 코딩에 대한 거, 이거 좀 확대를 좀 해볼까요? 좀 작네요. 그죠? 좀 진작 좀 확대를 좀 했어야 되는 건데. 자, 여기서 프로그램 코딩에 대한 거는 우리가 뭐 HTML 언어, 자, HTML 언어가 있고요. 이거는 인터넷 언어예요. 보통 우리가 웹사이트에서 보는 사이트 있죠? 그 모양, 새. 그게 바로 HTML 언어로 만든 거예요. 만든 거고, 그 다음에 CSS라고 해서 서식 지정 언어가 있는데요. 해서 HTML 언어 내용 중에 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글자들이나 각종 어떤 폼 형태, 레이아웃 형태, 뭐 그런 것들을 CSS 언어로다가 제작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PHP가 있어요. PHP 설명하기 전에 일단 우리가 뭐 HTML로 해서 웹사이트를 이렇게 제작을 해요. 제작을 하는데 여기 게시판이 있어요. 게시판. 자, 게시판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게시판이라는 건 뭐냐면 저희가 어떻게 돼요? 게시판이 뭐 수십만 건이 게시판에 기록이 돼 있어요. 수십만 건의 어떤 글이. 그럼 저희가 검색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걸 찾아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원하는 그 어떤 그 저장된 어떤 자료들은 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돼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그런 뭐 언어들은 툴들은 MySQL이라 그래요. MySQL, 뭐 MS SQL, 자, 오라클 뭐 그런 것들이 쭉 있는데요. 자, 하여간 요게 저장이 돼 있는데 HTML로 걔네들을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려면 PHP라는 이 언어, 이게 CGI라는 언어예요. 커먼 뭐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 약자를 따서 PHP라는 언어인데 얘가 어떻게 돼요? HTML은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갖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PHP가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는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가져오게 해서 PHP의 다리를 통해서 가져오게 해서 HTML로 언어를 표현을 해 주는 건데, 자 이건 프로그램 코딩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 HTML, CSS, PHP, MySQL은 아주 기본으로, 그다음에 어 에딧 플러스 고런 언어들을 작성을 할 때 에딧 플러스나 뭐 드림위버, 주로 인제 어 정통 프로그래머들은 뭐 에딧 플러스를 많이 사용하고요. 디자이너들이 드림위버를 많이 사용합니다. 어떤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서 좀 손쉽게 웹사이트를 제작을 할 수 있거든요. 자, 하여간 뭐 오늘 이 시간은 홈페이지의 어떤 기본 상식에 대해서 쭉 한번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이 요걸 한번 해서 여러 번 한번 듣고서 어 뭐 전혀 모른다 하더라도 요즘에는 상당히 손쉽게 그래도 홈페이지를 제작을 할 수 있으니까요. 어떤 방식으로요? 자, 이렇게 뭐 홈빌더나 홈템 하나, 그다음에 솔루션으로 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보통은. 그다음에 여기서 어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요쪽으로 갈아타는 것도, 홈템과 홈빌더에서 요쪽으로 갈아타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 약간 강의 듣느라고 뭐 수고하셨고요. 좀 여러 번 들으셔서 좋은 사이트 만들길 바라겠습니다.